여러분들 가격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제 뭐 가격 얘기 많이 하시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가격 우리가 목표하는 건 그거잖아요. 제 머릿속에 정리는 이래요. 제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나눠볼게요. 목표는 어차피 XRP가 비싸지는 게 목표이자 이제 바람이죠. 비싸지는 거. 네, 그죠? 아마 이 목표 바람에 있어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동일할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차이 나실 분은 없어요. 저건 뭐 안 봐도 비디오니까. 근데 이제 제가 오늘날에 이런 바램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을 살펴봤을 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제 머리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고 이제 한번 나눔을 해보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렇다고. 자, 1번은 뭐냐면 투기 세력 펌핑. 2번은 XRP 브릿지 볼륨. 그러니까 약간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성공해서 그거에 의한 같이 오르는 건 이제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번 볼까요? 1번은 그냥 생각하면 물음표밖에 안 생깁니다. 왜냐면은 2017년에 여러분들 2017년 말에 그 엄청난 펌핑이 일어나갖고 역대 최고치, 모든 암호화폐들이 다 역대 최고치 가격을 찍었죠. 그때 왜 그 가격이 돼야 됐죠? 그때 막 엄청난 소식이 있었나요? 블록체인 산업에 전반적으로 뭐 막 전 세계에 막 그 선진국들이 블록체인이 미래의 희망이다 뭐 이런 발언을 해줬다든지, 또는 뭐 G20이 블록체인 채택하겠습니다, 암호화폐는 사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전혀 아니죠. 뭐 여러 얘기 있습니다. 그때 뭐 선물시장 CM이나 CBOE, 그 시카고에 있는 선물시장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도입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가격 상승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왜요? 선물시장에 상장이 되면은 올라야 되나요? 꼭? 그건 아닌 것 같죠, 아무리 봐도. 뭐 영향은 조금이라도 줬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까지 펌핑이 일어나야 될 일인가요? 그건 아니죠. 심지어 비트코인만 그렇게 됐는데 왜 다른 암호화폐, 알트코인이라 부르는 다른 친구들 왜 올랐죠?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것 때문에 오른 거 아닌가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사실 냉정하게 잘 생각해보면은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세력들이 끌어올려줬으니까 간 겁니다. 그냥 몇십 배씩 순간적으로 한두 달 사이에, 그것도.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날의 가격을 얘네들이 내리고 싶으면 내려가고 올리고 싶으면 2017년 그때 크레이지 한때처럼 막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를 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봤자 이거는 노다. 제 생각은 그래요. 노다. 뭐 이게 예측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예측도 안 되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하고 시간을 쏟아부어서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려고 해도 전혀 없구나. 그러니까 시간을 투입해봤자 아웃풋이 없구나. 그러니까 너는 그냥 제끼자. 어쩔 수 없으니까요. 예, 방법이 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선 X로 표기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을 집중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좋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3단 콤보죠. 유동성, 볼륨, 수요, 이렇게 이어지는 3단 콤보는, 이건 실제로도 뭐 석유 시장이라든가 국제 유가 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검증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물론 그 검증됐다고 XRP 역시 100% 그럴 거라고는 볼 수 없어요. 약간 다른 영역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방금 얘기했듯이 여러 이제 규모의 시장들을 통해서 검증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XRP가 어느 정도 이렇게 비 막 천둥번개 치네요. 그 진행됐을 때 실제로 그런 검증된 시장 모델들처럼 암호화폐 역시도 그게 통한다, XRP가 그걸 조금이라도 입증해낸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존버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게 검증이 된다 그러면 XRP 브릿지 볼륨이 올라갈수록 가격은 계속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존버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요 볼륨이 커지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유동성 자체도 너무 적죠. 지금 리테일 레미턴스만 가능할 정도잖아요. 그 개개인들이 끼케야 300만원 보내고 이런 거 1회당. 무역금융이나 외환시장은 아직 손 댈 수가 없는 유동성이죠. 그래서 그걸 리프사가 키우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방법으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XRP 팔아다 번 돈 갖다 다시 투자하고 해서 유동성을 늘리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원할 만큼 커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 관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수 있게 좀 핵심만 짤막하게 정리해갖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애초에 단기 가격을 잘 보지 않아요. 물론 저도 사람이라 지금 당장의 눈앞의 가격을 좀 집중하지 않는 편이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높아지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사람이니까. 아무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나마 저는 좋은 게, 약간 오늘의 가격에도 영향이 좀 덜해요. 막 되게 막 이거 보면서 꿀꿀해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근데 저랑 입장이 다 똑같진 않겠죠. 사람인지라.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약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보다는 힘든 게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고,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거는 힘내시란 말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 중에는 또 이제 안티들이 괴롭히죠. 막 굉장히 막 말도 안 되는 인격 모독성 발언들을 통해서 막 약 올리죠. 이유도 없이. 뭐 언제 만난 사람도 아닌데 인터넷이라고 해갖고 그냥 인터넷 여포가 돼갖고 놀리기에 되게 신나 있습니다. 약간 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힘든 상황에서 그런 조롱이나 너 막 이제 거지 될 거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 너는 이제 다 망했어 라는 얘기 들으면 당연히 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나쁜 놈들. 도대체 아무 이유 없이 약 올려봤자 얻는 게 뭐가 있다고. 자기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요즘 같이 특히나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드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이래요. 초딩들. 여러분들 그거는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 뭐라 해야 되죠? 자의가 아니에요. 자의가 아니라 제가 아마존 이 주식 가치를 자꾸 보여드리는데, 이건 진짜 자의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오로지 미래는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리프사가 과연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 회사냐 아니면은 실패할 회사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 딱 요거잖아요. 이 그래프상을 보면 이게 인터넷 버블식이고 떨어져서 한 3, 4년을 이렇게 기었어요. 아마존 주식도. 지금 이 포인트에 있는 거죠. 이 포인트에 있는데 안티들만처럼 요렇게 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요렇게 갈 거냐의 문제죠. 양쪽으로 다 열려있는 문제죠. 오늘날 리프사가 되게 바보같이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IMF라던가 그때도 보셨지만 스위스에서 있었던 국제통화제도 관련된 그 컨퍼런스, 웬만한 암호화폐 회사들, 웬만한이 아니라 끼지도 못했어요. 유일하게 리프사가 그 자리에 껴서 심지어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갖고 그냥 앉아서 막 열심히 듣기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리플이라는 핀테크 스타트업 업체, 우리는 조그만 회사니까 그냥 입 싹 닫고 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분들의 얘기를 경청하자, 우리 따위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리플사가 제시하는 솔루션을 그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들에 대해서 답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IMF는 실제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크리스틴 같은 경우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은행장으로 갈 예정이지만 IMF 총재 자리에 내려놓고요. 어쨌든 총재 자리에 있을 때도 공식적으로 언급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물론 그 IMF의 관심과 높은 평가가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적어도 어떤 포지션, 어떤 위치, 어떤 평가를 받는지, 국제기구들이나 중앙은행들에 의해서요,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알 수 있는 지표죠.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오늘날의 평가는 어떻다? 굉장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거는 팩트니까요.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우리는 오늘날 기준으로서 높게 평가받고 있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리플과, 그리고 리플이 XRP를 무기로 쓰고 있죠. 목표 자산으로 글로벌 세틀먼트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 있어서
생각들이 많이 다르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더 높게 평가해서 좋게 평가해서 무조건 성공할 거다. 그래서 더 나가서 어떤 분들은 이제 비밀 결사 조직들이 리프사를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 심지어 이제 미국까지도 밀어주고 있으니까 무조건 성공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극단적인 반대 안티들은 리프사는 무조건 망할 것이다. 사기 회사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굉장히 다양한 무지개색 스펙트럼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게 오늘날인 거죠, 지금.